대통령의 발언은 상당히 아픈 그리고 힘든 자영업자들의 절충과 고민을 이해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당이 법안을 발의하면서부터 불거졌습니다. 이동주 의원이 임대료 멈추법 소위 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내용은 임대인이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은 사업장의 경우에 임대료를 내지 않게 하는 법입니다. 집합 제한 사업장 임대료를 절반 이상 내지 않아도 되는 법안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건물을 갖고 있는 그래서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경우에 따라선 청구하지도 못하고 반값으로 반드시 법안으로 강제해서 깎아줘야만 하는 법안입니다. 야당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을 편가르게 하냐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논란도 살펴보시죠. 배준영 대변인, 임대료를 받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인가 아니면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것인가 임대인과 임차인을 또 편가르게 하겠다는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고요. 이 법안을 발의한 이동주 의원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시죠.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합니다. 감염병 예방 조치에 대한 피해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인과 금융기관, 정부가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것이 공정입니다. 김강삼 변호사님, 네. 자, 지금까지는 임대인과 임차인, 그러니까 건물을 갖고 있는 분과 장사하시는 분들 간에 어떤 미덕과 그들의 선택, 민간의 선택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자, 이것을 법으로 강제하겠다라는 것은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법률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저 의원, 이 의원, 그리고 청와대 입장은 좀 이해가 가요. 왜냐면 너무나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이 너무나 장기간 동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 코로나가 이제 언제 끝날지 몰라요. 물론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게 상당히 이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저런 주장이 일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떤 점이 있냐면 그러면 임차인을 저렇게 보호했을 때 거기다 이제 부정적인 효과를 두고 얘기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자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임대인 건물이에요. 그러면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다 부자는 아닙니다. 그 전체적인 빌딩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조그만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이 대출을 받았고 하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임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대출을 받은 다음에 건물에 이제 관리비라는 게 있어요. 또 유지 보수해야 하잖아요. 또 세금 내야 하잖아요. 재산세, 보유세 다 내야 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지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임대를 제대로 못 낸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럼 이게 밀리고 있거든요. 그럼 임대료자도 사실은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법을 제정할 때는 이제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이제 상호적인 걸 좀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이 길지 않다고 한다면 임대료를 만약 2분의 1 정도 깎기로 하자. 그러면 그 2분의 1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그걸 임대업자한테 다 부담하라는 것은 이것 또한 잘못된 거거든요. 그럼 정부에서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세금으로 이걸 깎아줄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야지 단지 임차인만 보호하겠다? 임대인은 국민 아니에요? 그럼 임차인, 임대인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지 어느 일방적만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물론 이동주 국회의원이 아마 일방적으로 임차인만 보호하겠다는 법을 만들겠다는 아닐 거예요. 상식 있는 의원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두루 살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기자. 예, 김광삼 변호사님 의견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벼랑 끝에 몰려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문제는 당연히 우리 사회가 같이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야 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임대를 받는 것도 정당한 경제 활동인 거죠. 그 자체가 불공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그런 점에서 이제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그래서 임대료의 그 부담을 정부와 임대인, 건물주와 임차인이 3분의 1씩 분담하는 그런 어떤 대타협의 어떤 협약들을 만들어서 좀 시행해보는 게 어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런 점에서 국회에서 당연히 그런 논의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것을 착한 임대인 운동 이렇게 규정하는 순간 임대를 받는 사람은 그럼 나쁜 건물주는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것도 정당한 거지만 다만 오히려
임대인이나 건물주의 배려나 희생을 요구하는 그것을 착하다 나쁘다 선화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그 자체가 문제인 거고, 그런 점에서 뭐 착한 임대인 운동 이런 게 아니라 과연 정부와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 같이 고통을 어떻게 분담하고 같이 희생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박수현 대변인. 정답 말씀하셨습니다. 아, 정답이다. 이게 정답이다. 사실은 우리 김병민 비대위원이 가셔서 좀 아쉽긴 한데, 이런 제안을 사실은 야당이 더 먼저 대통령보다 말씀하시고 제안을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제안은 지금 이재명 기자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제부터 이 문제를 사회적 공론을 만들어서, 사실 여기에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 이제 짧게는 임대인, 임차인, 정부, 여기서 어떻게 역할을 분담해서 이걸 넘길 거냐, 이런 문제인데, 우선 소상공인 연합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우리 지금 거리두기가 2.5단계지 않습니까? 근데 2.5단계로 상향하기 전에 이미 PC방은 전체의 48%가 폐업이 됐고요. 노래방은 30%가 폐업이 됐어요. 그리고 매출 기준으로는 약 70에서 80% 매출이 급감을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3단계로 격상이 되게 되면 매출 제로가 발생할 것이라는 위기감에 정말 빠져 있는 것이죠. 이런 때 아마 대통령이 이런 걱정을 하지 않으면 그게 대통령이시겠습니까? 그러나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실 때 그렇게 지금 야당에서 무슨 갈라치기 하냐, 편가르기 하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정말 야당이 이런 때는 본인들이 하지 못한 일을 대통령이 먼저 말씀하셨으면 좋게 정말 평가하고 받아들이고, 하되 우리랑 함께해서 이런 의견을 함께 해보자 라고 이재명 기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큰 틀로 논의를 가야지, 그렇게 대통령님 발언을 대통령님을 너무 그렇게 폄훼하셔도 안 됩니다. 다 생각하고 그런 어떤 논의 구조를 국회에서 좀 정쪽에 해달라라고 하는 대통령의 발제고 제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예.